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자,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분료식계약. 자, 보험계약은 또 4개가 또 추가가 돼요. 유상계약, 공짜가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쌍무계약, 둘 다 의무를 지는 거죠. 그러면 계약자는 뭘 지급할 의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둘 다 의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 낙성계약은 뭔 말이에요? 낙성계약은? 자,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의 반대는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약속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 돈을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걸어요, 안 걸어요? 그럼 계약금 걸기로 약속해야 돼요? 계약금 실제 걸어야 돼요? 그렇죠. 약속만 해서는 안 돼요. 계약금은 실제 걸어야 돼요. 그것이 요물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자 X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 10억짜리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대금.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고 이 사람은 건물과 지금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둘 다 의무 있잖아요. 근데 이 대금은 보편적으로 한꺼번에 줘요? 나눠서 줘요? 10억을 한 번에 딱 줘버립니까? 그리고 나눠서 3번 나누잖아요. 처음에 계약금 주고 한 달 후에 중도금 주고 한 달에 뭘 주는 거예요? 잔금 주면서 등기 같이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계약금 있잖아요. 계약 체결할 때 지금 우리 갑한테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얼마 줘요? 원래는 정해진 건 없어요. 갑하고 을하고 우리 5천 걸자, 2억 걸자 합의된 금액이 그 금액인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10% 많이 걸잖아요. 그럼 1억 걸기로 합의를 했어요. 1억 걸기로. 그래서 1억을 지금 갑한테 줬어요. 근데 갑이 계약 체결하고 1억을 받았는데 다음날 요쪽 굉장히 어떤 호재가 뜬 거예요. 그럼 잘 팔았다 잘못 팔았다 후회잖아요. 그럼 계약을 지켜야 돼요? 깨야 돼요? 깨려면 말로만 하면 돼 안 돼요? 얼마를 줘야 돼요? 그렇죠. 2억을 줘야 돼요. 2억. 그래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만약에 을이 포기하려면 1억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갑이 포기하려면 1억 받았으니까 2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약금이나 요거 1억이나 2억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 돈을 줘야 돼요. 이런 사례 있습니다. 자, 1억을 현금으로 갖고 하면은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그래서 수표 한 장으로 끊으면 은행에서 수수료 주라게 안 주라게요? 한 장으로 끊으면 한 장으로 수수료 주라게요. 근데 1,000만 원짜리 10장으로 주라고 하면 수수료 줘요, 안 줘요? 그건 안 줘요. 왜냐하면 다 정액으로 끊어진 것은 그냥 줘요. 현금으로 1억 주나 수표 1,000만 원 10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수료 안 주려고 10장을 주라고 그랬어. 1,000만 원짜리를. 그래서 회사 다니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계약 체결 장소로 가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10장 중에 한 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9천만 원. 계약금은 얼마 하기로 둘이 약속이 됐는데 1억으로 됐는데, 그래서 9천을 주고 다음날 1,000만 원은 무통장 이체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이 그렇게 해서 9천만 원 받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신문에 이 호재가 뜬 거예요. 갑 잘 팔아서 잘못 팔았어요. 그러면 지켜야 돼요? 깨야 돼요? 그러면 배액이 얼마예요? 9천만 원 곱하기 배니까 1억 8천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받았던 9천만 원만 줘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억 8천을 줘야 됩니까? 9천만 원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고 깨면 되는 거예요. 왜? 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니까? 요물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1억 하기로 했는데 9천 준 것은 계약금 계약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라고. 왜? 1억 약속했잖아요. 아직 안 돌았다니까요. 그래서 9천밖에 안 돌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은 을한테 9천 보내주고 안 받은 다음에 법원에다 공탁하고 그냥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중개업 하신 분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고. 그냥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 을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제 혐오시설이 이제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찌요? 10억짜리 있어요.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럼 누가 잘못 샀어요? 을이 잘못 산 거잖아요. 근데 얼마 줬어요? 포기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까? 아니, 1억 하기로 했는데 9천이 그냥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니까 약속만 해서 안 되고 실제 돈을 줘야 이루어진 거고, 보험 계약에서는 낙성 계약이니까 보험료를 얼마 지급하기로 하고 사고 나면 보험금 지급하기로 약속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낙성 계약이. 만약 이게 낙성 계약이면 9천 줬어도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1억 8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아는 사람한테, 변호사한테 이런 뭐 아는 사람 질문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법이라는 게 알면 써먹는 거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1억 8천 주라고 하면은 또 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약속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보험료 지급해야 돼요.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불료식 계약 형식이 없어요. 그냥 부들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서면으로 해요? 그 계약은 구두가 원칙이에요? 서면이 원칙이에요? 구두가 원칙이에요. 형식이 없잖아요. 구두가 원칙. 근데 불리하면 했다기 안 했다기. 안 했다기. 그걸 번복 못하게 하려고 증거로 남기니까 서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은 불요식 계약이에요. 만약에 요식 계약이면 당연히 서면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쌍무계약. 둘 다 의무 있는 거죠. 계약자는 뭘 내야 되고 보험료 지급해야 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자,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자, 재산을 출연하는 거예요. 출연.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자기 재산은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은 늘려주는 것이 출연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출연이 뭐라고요? 출연이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 재산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게 출연이에요.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뭘 내야 돼요?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재산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럼 상대방 보험자는 재산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 그렇죠? 그럼 보험자도 마찬가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재산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어. 피보험자는 재산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 혼자만 해, 둘이 같이 해. 같이 하니까 유상계약. 혼자만 하면은 무상계약. 증여가 그래요, 증여. 내가 부동산을 동생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 감소죠. 동생 재산 늘어나죠. 동생은 나한테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출연을 하게 되면 무상이고, 둘이 다 하면 뭐예요? 유상이요. 자, 이해하셨어? 유상, 쌍무, 낙상, 분료식. 요것도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로.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프린트물 보실게요. 자, 638조 보실게요. 맨 앞에.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이게 당사자는 두 명이에요.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은 손해보험이고, 생명이나 신체는 인보험이에요. 사람보험입니다. 불확정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는 의료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급할 것을 뭐 함으로써? 약정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이루어진 게 무슨 계약이라고요?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쵸? 낙성계약의 반대는 무슨 계약? 요물계약. 그래서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638조. 그러면 맨 위에는 638조고 밑에는 638조에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조문은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638조가 조문이 이제 공표가 됐는데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639조로 넣어버리면 다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638조 새로 넣으려면 638조의 2, 그 다음에 638조의 3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두 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없어요. 별개예요, 별개.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요거 이제 638조의 2를 알려면 설명이 필요해요. 자, 보험 계리사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보험 계리사. 국가 공인자격증입니다, 이것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험 계리사. 그건 아니고. 보험금 산출하는 사람은 우리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 하는 거고. 보험 계리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새로운 용어네요. 보험 계리사는요,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각 보험사한테 샘플을 보내요. 샘플을. 한 100군데 보내요. 그럼 보험회사가 이 보험 상품을 시중에다가
팔면은 모집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럼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요. 이 상품을. 보험회사가. 그래가지고 이런 상품을 지금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보험 계리사예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법은 자, 양면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계는 누구냐면 보험자 등이 나와요. 이게 보험자는 보험회사잖아요. 등이 2명 있어요. 등. 2사람. 누구? 보험 대리상. 대리죠. 대리상으로 해요. 대리상. 보험 대리상.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설계사. 설계사. 이렇게. 보험 설계사. 둘 있어요. 보험자, 보험 대리상, 보험 설계사.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보험자 등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아래는 누가 있을까요? 보험 계약자 등 그런 거예요. 등. 그럼 등에는 2개가 있어요. 자, 보험계약자 나왔네요.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둘이가 당사자고요. 당사자. 얘들은 이제 제3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피보험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 이렇게. 그래서 등이니까 이 2사람을 우리가 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분적이에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죠. 여자 아니면 뭐예요? 2가지밖에 없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고 여자 아니면 남자잖아요. 자, 보험도 마찬가지. 보험자 아니면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아니면 보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여기 자 삼성화재라고 할게요. 삼성화재. 이 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샀어요. 이렇게. 돈이 될 거 잘 팔릴 것 같아. 혜택도 많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러면 그래서 열심히 뭐예요 이제 이 보험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뭐예요? 청약이에요. 청약 유인이에요. 꼬시는 거잖아요. 청약 유인. 보험 계약자 등을 상대로 청약 유인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 많이 해요? 뭘 통해서? 우리 그 지상파 신문 광고로 많이 할 거 아니라고. 또 아니면 설계사랑 대리상에도 막 할 거 아니라고. 이 상품 너무너무 좋은 거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혜택도 많고. 그렇게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도 지금 보험계약자는 보험 하나 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상품 보면 꼭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 유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현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 하나 들자.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뭐 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하는 거예요. 청약. 청약 유인하니까 청약하는 거예요. 그럼 2개는 차이가 많아요. 청약은 구속이 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청약 유인은 구속력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제 백화점에 가면 1층에 가면 마네킹에다가 옷을 예쁘게 입혀놨어. 청약이요, 청약 유인이요? 청약이 꼬시는 거잖아요. 청약 유인. 번호 보고 와서 옷을 사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다가 크게 200만 원 써놨어. 그럼 청약이요, 청약 유인이요? 그건 청약이요. 구체적이니까. 왜냐하면 청약 유인에서 승낙해봤자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약이 들어왔을 때 승낙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은 계약자는 무조건 청약만 해야 돼. 승낙을 못 해. 승낙은 누구만 해야 돼? 보험자만 해야 돼.
왜 그럴까? 여기 보면 청약이 들어오면 보험자는 뭘 하냐면 심사를 해, 심사. 그래서 두 개가 있어. 자, 손해보험에서는 실사예요, 실사. 인보험에서는 뭐예요? 신체검사라는 거예요. 자, 신체검사. 자, 보세요. 자, 손해보험 들었네요. 손해보험에 청약이 들어왔네요. 자, 7, 8번, 7, 8 보세요. 청약이 들어왔네요. 그럼 보험회사는 실사를 해요. 자, 직원을 파견해요. 가서 현장 조사 가서 현미경 조사하다 보니까 벽은 금이 가고 물은 줄줄 새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화재 날 가능성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승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험자가 이렇게 승낙을 해야 여기서 지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승낙을 해야, 왜냐면 청약이 들어와도 승낙을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사를 해서 화재가 날 것 같으면 승낙 안 하겠죠. 근데 건물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해요. 어디가 봐도 불이 안 날 것 같아. 그럼 보험료 입장에 돈 돼, 안 돼? 불 안 날 것 같으니까. 관리를 잘하고 건물도 아주 새 건물이고 불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다 자기 수익이잖아요. 그럼 승낙한다, 안 한다? 승낙한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자, 인보험. 자, 생명보험이나 신체보험은 인보험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예요? 보험 검사해야 돼요. 그럼 보험회사에 직접 병원도 있고 자기가 지정 이탁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암보험이라고 하면 바로 승낙해줘요. 자기 지정병원 가서 신체검사 한번 받으라고 해요. 신체검사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받은 이 사람이 골골해. 그럼 어때요? 그럼 승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강해. 100살도 넘게 살 것 같아. 그럼 승낙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심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승낙하는 거고 계약자는 청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모르는 상태 청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지 물량 작전으로 피는 거잖아요. 설계사가 가서 광고로 신문에 광고 엄청 하는 거잖아요. 그 꼬시는 거예요. 청약 위인하고 청약하고 승낙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험계약법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해. 예.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누어줘야. 예. 그럼 여기서 한 장 더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청약이 들어와서 심사했더니 사고가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승낙하잖아요. 승낙하기 전에 여기 승낙하기 직전에 여기를 뭘 줘야 되냐면 약관을 줘야 돼. 약관. 지금 청약이 들어왔잖아요. 약관을 교부하고 뭐 해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관은 승낙하기 직전입니다. 직전. 이렇게 직전에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 약관은 A4 한 장이에요?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넘겨주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중요한 사항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 보험 계약자 입장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사고가 나면 보험금 얼마 준 거? 보험금이 얼마이며 내가 내야 할 보험료는 얼마이며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약관을 주고 승낙해 해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이 승낙 이루기 전까지 고지음을 해줘야 돼. 고지음.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심사에서 자, 손해보험에서는 실사합니다. 실사하더라도 100%다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안 나타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요 당사자는 잘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알고도 안 알려줬어. 그럼 누가 승질나? 보험자가 승질나잖아요. 그럼 보험자는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 해지가 아니라 해지. 그래서 먼저 고는 나중에 하는데 고 1, 3 해요. 고지 의무 위반하면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처럼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어. 여기는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안 해주면 약관에 대해서 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해지, 취소 이렇게. 요거는 아직 몰라도 돼. 지금 여기 흐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설계사나 대리상이 보험 상품을 팔았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설계사들은 자기가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키면 보너스 주 안 줘. 자기 급이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청약할 때 보험료를 뭐 전부나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는 뭐예요? 자, 일부 이거 분납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납. 보험료는 전부는 우리는 일시납이라고 그래. 일시납. 계속 보험료를 분납이라고 그래요. 그럼 1회 보험료를 내줘 안 내줘? 여기 설계사나 대리상이 했을 때는 내줘 안 내줘? 거의 내주잖아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한 건 하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뭐 80만 원 수당을 받기 때문에 50만 원을 받기 때문에 한 10만 원, 15만 원 그냥 내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약과 동시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 1회 보험료가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자는요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청약만 들어오면 이 사람이 승낙하는 기간 제한을 안 받아. 뭐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제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보험자는 30일 이내 승낙하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뭐 해줘야 돼? 통지를 해줘. 이걸 우리는 낙부라고 그래. 낙부 통지를 해줘요. 무엇이 들어와 버리면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가 들어와 버리면 보험료가 일시납으로 전부 들어와 버리든 아니면 1회 보험료가 들어와 버리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시납으로 들어오든 일부가 들어오든 들어와 버리면 30일 이내에 낙부 통지를 해줘야 돼. 만약에 통지를 해줬는데 통지를 안 했어. 그러면 승낙한 걸로 봐, 안 봐? 그래서 승낙한 걸 봐, 승낙 의제가 돼버려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가 들어와 버리면 30일 이내에 승낙하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 근데 통지를 안 해줬다. 그러면 30일이 지남과 동시에 승낙된 걸로 의제가 돼요. 승낙된 걸로 봐버려. 승낙 의제라고. 그러고서 보험사고가 났어. 그럼 보험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자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면 보험료를 안 줘도 되지만 감당할 수 있다면 보험료를 줘야 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천재지변이거든요. 천재지변. 하나님이 이제 일 찾으려고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다 보험을 지급해야 돼. 그래서 이걸 승낙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체 없이. 뭐 없이? 지체 없이. 두 가지를 해야 돼. 만약 여기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뭘 내야 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 지급해야 돼? 지급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뭘 줘야 돼? 보험 증권을 뭐 해야 돼? 교부를 해야 돼. 이렇게. 증권을 교부를 해야 돼. 자, 이 흐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계속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보험료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안 나왔다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자, 이 성립하고 2월이 경과되도록 보험료가 안 들어오면 보험계약은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해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해석을 해제로 하자, 해지로 하자. 해지로 하자. 그 작년에 시험에 해지로 해석한 걸로 해서 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나 보험계약에서 그냥 해지로 통일해도 돼. 보험료 지금 2월이 경과도로 안 들어오면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해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얻은 거예요. 보험료 지급은 누가 내요? 보험 계약자가 내야 돼요. 그렇죠. 우계권은 보험자가 돼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지체 없이 증권을 교부해야 돼요. 보험료가 들어오면 증권을 교부해야 돼요.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에 증권 교부요. 어떤 차이냐면 약관은 A4 한 장이에요.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이죠. 증권은요. A4 한 장. 그래서 막 금따지도 입히고요. 액자에다 넣어서 줘요. 값어치 있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관을 압축해가지고 A4 한 장 넣다 보니까 사람이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워드론 과정에서 숫자가 틀릴 수도 있죠. 오탈자 날 수도 있죠. 그럼 누가 기분 나빠요? 누가 기분 나빠? 이거 받은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을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써요. 이 말이 뭔 말이게?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요걸 해석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약관에는 더 혜택이 좋은데 여기에 잘못 옮기다 보니까 증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험 계약자 같은 건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에서 이의제기 하는데 1월을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의제기 할 수 있는 1월이니까 30일,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만약에 2달을 줬어요. 그러면 이 보험 계약자한테 유리해, 불리해? 아니, 유리하죠. 그거는 유효해요. 근데 20일 줬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럼 유리해, 불리해? 그건 유효, 무효? 무효. 아까 우리가 편면적 관계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1월 미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옳고 그름에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러니까 항상 1월을 초과해서 기간을 줘야 돼. 이의 신청할 기간을.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죠. 편면적 강행이겠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자, 보험료는요, 일시납이 원칙이에요? 분납이 원칙이에요?
일시납의 원칙이. 근데 왜 분납을 할까요? 그러죠. 이 보험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시납으로만 하면은 많이 팔릴까요? 적게 팔릴까요? 그러죠. 적게 팔리잖아요. 분납으로 돌렸더니 불티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씩 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12달이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 내라고 해보세요. 부담 가요, 안 가요? 아니, 이제 과거에 만약에 그걸 5년이라면 5, 6, 30, 300만 원을 먼저 내야 돼요. 일시납이면. 근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납으로 돌린 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서 좋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많이 팔려서 좋고, 그래서 분납으로 많이 돌려요. 이해되셨습니까? 원칙은 일시납입니다. 네, 원칙 일시납입니다. 그럼 봅시다. 자, 이제 638조의 2를 봅시다. 아래쪽에. 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이 전부가 일시납, 일부가 분납. 1페이지 맨 그 아래 박스 위에입니다. 1페이지. 맨 앞장. 맨 아래 박스. 1번,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보험료 동그라미,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는 일시납, 일부는 분납입니다. 분납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약이 며칠 내에 30일 동그라미. 프린트물이니까 막 동그라미 치세요.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 통지, 발송, 언더라인. 그래서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뭐 해주라고? 통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다니까 의무입니다. 근데 그러나 인보험의 경우는 보험료 들어온 날이 아니라 뭐한 날? 신체검사 받은 날부터 며칠이요? 신체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에 언더라인. 왜? 생명보험이나 신체 질병보험 이런 것들은 신체검사 보험료도 내고 분납이 됐든 일시납 됐든 보험료도 내고 지급하고 신체검사까지 받으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손해보험은 보험료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해야 되는 거고, 인보험은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시작한다 그 말이죠. 계산한다 그 말이고요. 자, 2항 갑니다.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 납부 통지를 해태한 때는 해태가 뭐예요? 해태 타이거죠? 그건 뭐예요? 게을리한 때. 게을리한 때를 법률용어로 해태라고 그래요. 게을리한 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승낙 의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되는 통지를 안 해줬다고. 그러면 승낙된 걸로 의제가 돼버려. 승낙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3항 갑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전부는 일시납이고 일부는 분납입니다. 자, 한 장을 넘기세요. 분납한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 말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지급해야 된다고. 승낙 의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인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신체검사를 안 받았어. 그러면 요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일시납이든 분납이든 들어오고 신체검사까지 받아야 30일 이내 납부 통지 해야 되고, 안 하면 승낙이 의제되고, 그 전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하는 거고, 신체검사를 안 받아버렸어. 그러면 이거 적용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청약과 보험료 들어와 버리면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30일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승낙이 의제돼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638조의 3을 보세요. 여기 638조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자 1항 봅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승낙하기 전까지 뭘 주라겠어? 약관을 뭐하고? 교부 동그라미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뭐 해야 돼? 설명해야 돼. 약관을 주고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 해서 보험금, 보험료, 보험기간, 면책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줬네 말이에요. 자, 2항 갑니다. 자, 보험자가 1항을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3개월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그래서 약삼치.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약삼치. 약관에 대해서 3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약관. 3월 이내에. 약삼치.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약삼치. 보험계약에서는 다 해지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취소가 나오는 취소.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봅시다. 자, 갑이 나오고 A가 나오고, 자, 으르 건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갑은 우리가 보험 계약자, N은 보험자, 여기는 피보험자. 둘이 갑하고 으르하고 틀리죠. 그러면 자기를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을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틀리면 타인을 위한 보험. 갑하고 을하고, 여기도 갑이고 여기도 갑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건물 사서 자기 명의로 해놓고 자기가 할 수도 있잖아요. 같으면 누구를 위한 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 그러면 여기 지금 639조는 위 거요, 아래 거요? 위에 거. 요거죠? 타인을 위한 보험. 그러면 자 봅시다. 원칙은 계약자가 뭘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예외적으로 이 갑도 보험금을 뭐 할 수도 있어? 지급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이 을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고, 얘가 무엇도 낼 수도 있어.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험료 지급은 계약자가 하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또 마찬가지. 원래 보험금은 A로부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잖아요, 이렇게. 근데 외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어. 어디에서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만. 그게 지금 639조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누가 내는 게 원칙이요? 계약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외적으로 피보험자도 보험료를 낼 수도 있어.
그 말이고, 또 반대로 보험금은 누가 받는 게 원칙이요? 피보험자가 받는 게 원칙인데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어, 예외적으로. 지금 제가 원칙 외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자 639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조문 들어가겠습니다. 639조. 자, 동그라미 1번. 자, 보험 계약자는 자, 위임을 받거나 또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하거나 또 불특정, 특정하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미사항입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가 뭐예요? 알려줘야 하고. 그러니까 되게 보면 보험 계약자는 뭘 내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틀리니까. 누구를 위해서? 피보험자를 위해서. 그러면 피보험자가 부탁할 수도 있고 부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 계약할 때 피보험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특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을이라고 꼭 집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속인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자식이 여러 명이면 상속인들 해버리면 둘이 뭉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임을 할 수도 있고 이임을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특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임이 없었을 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한테 그거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알려주라고 알려주지 말라고. 이임이 없었을 때는 이 피보험자를 알려주라고 알려주지 말라고. 그거 봐봐. 그러니까 고지하라고, 고지는 알려주란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 임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반드시 이 사람이 승낙하기 전에 뭘 해요?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 그 심사는 실사나 신체검사잖아요. 신체검사. 근데 안 알려주면 보험자가 여기 가서 지금 요거를 제대로 해 못해.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억울할 수 있어? 보험자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임을 안 받았어. 특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그 사항을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이 사람이 고지해서 심사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지를 해야 하고,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금 안 줘도 항배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이제 1항이고 2항 봅시다. 자, 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 이익을 받는다.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받아 못 받아? 받잖아요. 이익을 받잖아요. 당연히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자 이제 이상합니다. 지금 누가 좀 보상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계약자가 여기가 화재가 나서 홀랑 타버렸어요.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보상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물 일부가 타가지고 만약에 자 3억이 손해 났는데 갑이 3억을 지금 보상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3억 손해 난 만큼. 그 말인가요?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야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3억 손해 났는데 3억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 났어 안 났어? 3억만치 건물에 탔는데 3억을 보상받았다고 갑한테. 그럼 손해 났어 안 났어? 안 났잖아요.
그래서 갑이 지금 을한테 좀 3억을 줬잖아요. 그렇다면 갑이 A한테 보험금 얼마를 청구하라고? 그렇죠. 3억을 청구하라고.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죠. 그래서 다시 내막을 알아보니 이런 관계였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먼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A는 지금 보험자예요. 보험회사. 그리고 이 사람이 자, 보험 계약자 이렇게. 이 사람은 피보험자. 가한테 틀려? 가한테 틀려? 틀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근데 자, 갑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건물이니까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니까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요? 그렇죠. 임대인이지. 주인이잖아요. 우리 집 건물 주인이잖아요. 임대인. 이 사람은 뭐예요? 임차인. 자, 이제 좀 감 잡으시나요? 그러니까 을의 건물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지만 임차인이 여기 들어가서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의 실수로 이 건물이 파손이 되면 보험계약 체결해서 여기 보험금을 줄 거 아니라고요. 보험금 주면 보험자는 준 것만큼 애한테 부상권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갑은 보험료를 내고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보험료를 열심히 냈는데 여기서 자기 실수로 해서 건물에 피해가 나면 보험금 받으면 이 사람은 보험료 내는 보람이 없네. 보험계약 안 했어도 해주면 구상권 들어올 거 아니라고. 왜? 이 사람이 과실로 인해서 건물이 지금 일부가 멸실됐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 이제 그래서 자, 갑이 여기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하면서 과실로 건물을 원래 10억짜리인데 지금 3억만큼 손해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해를 누가? 갑이 을한테 3억을 줘버려. 봐봐. 계약자가 피보험자한테 3억을 줘버려. 그러면 을은 손해 난 만큼 3억을 받았으니까 손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그리고 얘는 보험료를 주고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이 3억 준 것만큼 애한테 뭘 청구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손해 났어, 안 났어? 손해 났어요? 아까 이 화재보험이 한 건이 아니잖아요. 100만 건이요. 그럼 얼마는 지금 사고 난다고 전제 복선을 깔고 들어가? 50% 깔고 들어갔잖아요. 이미 그거 다 반가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얘는 열심히 보험료 냈잖아요. 얘 보상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준 만큼 얘한테 부상권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하는 거예요. 3억을. 그러면 갑도 손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을도 손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A도 손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이게 공평하지 않나요? 만약의 경우 자, 갑이 이 3억을 안 주고 을이 보험금을 3억을 청구해서 받아버렸어. 그러면 A는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럼 갑은 나름대로 뭐 때문에 보험계약하고 매달 보험료를 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사항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조문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639조 이게 639조죠? 639조 자, 이 항은
여기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셔야 이해가 돼요. 느닷없이 손해 난 만큼 보상을 해주고 막 하니까 막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임대차 생각하시면 이제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항 보겠습니다. 1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래 보험계약자는 뭘 내야 돼요?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 받아버렸어요. 사보다가 쫄딱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면 보험료 지급을 지체해요. 몇 번 지체해요? 2번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보험자는 해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이익이 사라져요? 피보험자 이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피보험자가 해지 안 하려고 피보험자가 대신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가 못 내면 애가 낼 수도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내야 되는데 외적으로 피보험자도 낼 수가 있어요. 보험료. 오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는 것이 원칙인데 외적으로 피보험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만약 이런 거예요. 야, 계약자가 2번 연체하잖아요. 그러면 최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보험자가. 최고장 날릴 때 갑한테만 날릴까요? 을한테도 날릴까요? 그러면 보험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야 돼.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하니까 둘 다 고짓을 날리는 거예요. 2번까지 연체하면 해지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절반 이상 보험료가 지금 들어갔는데 해지되면 이 사람은 손해잖아요. 내가 못 내면 피보험자가 대신 낼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이해하셨죠? 지금 우리 조문 이해한 거예요. 조문은 이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조문 안 해요. 바로 책 내용으로 나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3교시에서 자, 640조는 좀 쉬었다 할게요.